환영합니다. 인포노미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17의 초기 설정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기를 처음 부팅하면 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화면에는 샤오미 하이퍼OS와 화살표 하나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화살표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폴란드어가 선택되어 있었는데 제가 사용할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를 선택하기 위해 아래로 스크롤하겠습니다. 영어 옵션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영국, 미국이 있습니다. 이제 대략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미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게 좋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페이지에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폴란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폴란드 출신이긴 하지만 그게 선택하는 진짜 이유는 아니고 유럽연합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잘 작동한다면 우리도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유럽연합이 소비자 친화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법을 만들고 기업들에게 준수하도록 강제할 때 정말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하는 거죠.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이 여러분에게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라면 저는 폴란드 같은 유럽연합 국가를 선택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구글에게 운영체제를 잠그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래서 우리가 9월 이후에도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면 구글은 이 법을 유럽연합에서만 지키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운영체제를 잠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예정이니 여러분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 저는 그 옵션을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EU, 예를 들어 폴란드에 있는 기기들은 잠글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가능성은 적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유럽연합은 안드로이드 잠금에 관한 어떤 법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의 상황일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약관이 나옵니다. 사용자 동의서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죠. 둘 중 하나를 눌러 동의 내용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처럼 이 내용을 한 글자도 안 읽고 그냥 동의를 누르겠죠. 나는 이 내용을 읽고 동의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한 문장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기기를 사용해서 설정하라는 팝업이 뜹니다. 만약 다른 기기가 있다면 그 기기에서 이 팝업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창을 닫는 겁니다. 글쎄요, 그냥 닫으세요. 이제 그만 귀찮게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구글을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를 전송하려는 거예요. 사실상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가장 형편없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구글의 백업이나 복원 과정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정말 끔찍하거든요. 이건 단지 계정을 한 휴대폰에서 다른 휴대폰으로 빠르게 옮길 수 있게 해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번호 인증 같은 걸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완료되면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옮긴다는 건 사실상 별표를 붙여야 돼요. 실제로 데이터를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는 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라 보통 구글이 당신을 압박하죠. 구글이 연락처, 메시지, 사진 같은 모든 개인정보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라고 말이에요. 클라우드에 저장된다는 명목 하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좋은 백업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좋은 백업도 15GB로 제한됩니다. 15GB가 넘으면 그 이후로는 신경도 안 써주니까 좀 별로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 과정 역시 똑같이 15GB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참 좋네요. 이제 가장 최악인 부분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전 휴대폰에서 이 휴대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옮겨주지 않습니다. 이 휴대폰에 이전 휴대폰에 있던 앱이 있었다고만 알려주는 거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만약 애플리케이션이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설치된 거라면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더군요. 결국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만약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플레이스토어에 없다면 예를 들어 유즈 같은 경우요. 이 휴대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옮겨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데이터를 옮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죠. 이건 약간 그냥 다른 기기를 이용해서 설정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백업이고 또 다른 백업 아니면 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복원 옵션이 나타날 텐데 이 역시 방금 우리가 본 것과 똑같은 방식일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전 기기에서 이 기기로 데이터를 옮기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훨씬 더 잘 작동하고 빠르고 번거로움 없이 진행되며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카드를 삽입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완전히 선택사항이며 하단에서 물리적인 카드를 하나 또는 두 개 삽입할 수도 있고 eSIM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QR코드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IM을 사용하려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하면 네트워크에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를 건너뛰더라도 여전히 네트워크에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설정 과정에서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는 인터넷이 전혀 없고 인터넷을 추가하고 싶을 때뿐입니다. eSIM을 사용할 때 말이죠. 어쨌든 저는 이 단계를 건너뛸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화면 잠금 설정이 있습니다.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이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면 잠금은 핀, 패턴 또는 비밀번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이나 얼굴 인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후자의 두 가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핀, 패턴 또는 비밀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생체 인식 방식인데 생체 인식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기기가 잠금 해제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에 아주 작은 상처가 있거나 얼굴에 작은 흠집이 생겼을 때 휴대폰이 사용자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언제든지 핀, 패턴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문제없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패턴만 선택하고 다른 것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샤오미는 그들의 사용자층을 방온도 수준으로 여기는 것 같네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당연하죠. 물이 젖는다는 말과 같네요. 어쨌든 패턴을 두 번 그려서 확인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설정한 패턴이 보이네요. 이제 여기서 이 짜증나는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구글 서비스, 아니 구글 스파이웨어라고 해야 할까요? 위치 스캔,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 업데이트 및 앱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냥 앞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신경 쓰신다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위치 사용이 있는데 이걸 끄면 스캔 기능도 같이 꺼집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위치 사용이라는 거죠. 이 기능은 위치 권한이 있는 앱과 서비스가 기기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와이파이나 GPS 같은 무선 신호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끄면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내 위치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굳이 위치가 추적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 기능이 와이파이와 GPS를 통해서만 위치를 파악한다고 주장하긴 해요. 맞죠? 또한 셀룰러 네트워크 타워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건 확실히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위치가 찍히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위치는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다음으로는 스캔 허용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켜면 앱과 서비스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도 언제든지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주변 기기를 스캔할 수 있게 됩니다. 꺼져 있을 때도 스캔이 된다면 그게 정말 꺼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대단하죠. 분명히 이 기능을 끄면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한쪽 면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옵션은 앱과 서비스가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주변 기기를 스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기기가 다른 기기를 찾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다른 기기들이 내 기기를 찾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도 항상 켜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게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옵션을 위반하는 셈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 옵션은 위치 추적을 막아준다고 주장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기기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다면 결국 당신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NFC도 기본적으로 휴대폰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NFC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의미하죠. 개인정보 보호에 정말 신경 쓴다면 이런 기능은 꺼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기기 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저는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을 꺼두면 그게 어떤 데이터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전부 사용자 데이터잖아요. 이건 그냥 전형적으로 구글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식의 암시일 뿐이죠. 구글에 데이터를 보내서 안드로이드나 뭐든지 그들의 쓰레기 같은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라는 거잖아요. 마치 그걸 개선하는 게 당신의 일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미 제대로 작동하니까 그걸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개선하고 싶으면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죠. 정말 그게 진짜 실력이잖아요. 내 데이터를 가져가서 그걸로 돈 벌고 이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들에게 돈을 냈으니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면 그냥 꺼져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은 꺼버리세요. 그리고 아마도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를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게 더 이상 구글로 직접 보내지 않을 뿐 여전히 전송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이런 옵션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잘못된 정보로 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를 보낸다는 게 전혀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볼게요. 긴급 전화는 여러분이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든 심카드가 있든 상관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셀타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건 비상 상황에서 휴대폰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라 휴대폰의 상태나 기타 조건에 상관없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 자동으로 타워에 연결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 옵션을 어느 정도 위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 옵션은 휴대폰의 이메일 정보 등과 같은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휴대폰이 다른 기기들과 구분되기 때문에 타워가 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911에 긴급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휴대폰의 위치 정보가 모두 꺼져 있어도 어떤 셀타워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셀타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엄격하게 꺼놓은 일부 옵션들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죠.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을 확인하는 다른 기기들과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위반되는 정보를 그들도 얻게 됩니다. 좋아요. 이 모든 것은 주로 제 추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911에 전화를 걸어서 실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면 일부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더 이상 추측이 아니게 되죠. 그리고 제가 직접 위에서 비상전화를 걸어봤을 때 실제로 전화가 연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화도 연결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지하실에 있고 기기에 와이파이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에 심카드도 없는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네, 이건 분명히 제가 직접 경험했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업데이트 및 앱 설치 부분입니다. 선택지 없이 안내만 합니다. 계속 진행하면 기기가 구글로부터 업데이트와 앱을 자동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네, 정말 고맙네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만 하고 알아서 하라는 거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할 말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동의해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시스템에 들어가서 바로 삭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걸 담당하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곧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구글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을 기기에 강제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구글이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기에 어떤 취약점이 발견되어 패치가 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리고 이건 완전히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 될 수 있고 업데이트를 삭제할 수도 있다는 정보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능이 주로 다루는 부분 혹은 제가 집중해서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OTA 업데이트 서비스입니다. OTA는 over the air 업데이트를 의미하는데 이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3,000짜리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달린 냉장고를 산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멋진 스마트 냉장고를 갖게 된 거죠. 그 냉장고는 문을 닫지 않았을 때 문이 열려 있다고 알려주는 기능이 있었죠. 바로 그 재미있는 기능이 디스플레이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장보기 목록을 만들거나 그림을 핀처럼 붙이거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 냉장고에 광고를 강제로 띄우기로 결정했고 그 광고 업데이트는 일종의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데이트는 사용자 허락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냉장고에 오타 업데이트 서비스를 꺼두었더라도 즉 업데이트 옵션을 꺼둔 상태였을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냉장고가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쓰레기 같은 광고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냉장고에 설치됐고 사용자는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보통 설정에서 이런 걸 끄는 옵션이 있을 법한데 이런 걸 끌 수 있는 설정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분명히 이건 전부 구글 때문입니다. 이건 안드로이드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사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작업이나 프로세스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이걸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OTA 업데이트 서비스일 텐데 이걸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지만 만약 앞으로 취약점이 생긴다면 기기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 9월이 오면 저는 이걸 바로 제거할 생각입니다. 비록 제 메인폰이 7년이나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삼성폰이지만 이런 업데이트에는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디서든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자유를 갖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그 통제권을 꼭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여기서 착한 척하면서 악성 코드가 너무 많으니까 네가 원하는 걸 못하게 말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우리는 네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서 널 보호하겠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논리라면 차라리 애플을 쓰는 게 낫겠네요. 적어도 애플은 프라이버시라도 보장해주지 구글처럼 팔아먹으려고 하진 않으니까요. 아무튼 이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죠. 물론 원한다면 OTA 업데이트 서비스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저는 시간이 되면 분명히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삭제할 생각이지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다시 위치 설정이 있네요. 이건 샤오미에서 온 것들입니다. 자동 시스템 업데이트,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 개인화된 광고, 이건 샤오미에서 온 거고 여기서 약간 역심리로 유도하는 정말 짜증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개인화 광고를 끌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이제 이걸 꺼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이 파란색으로 떠야 하는데 제대로 안 나오죠? 샤오미 이거 좀 고쳐주세요. 뭐라고요? 이게 뭔지 모른다면 기본적으로 당신의 기기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데이터를 팔아 무엇을 검색하고 이야기하는지 파악해 더 타겟팅된 광고를 보여줍니다. 정말 좋네요. 저도 그걸 정말 원해요. 다음은 사용자 경험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전체 패키지를 구매한 겁니다. 여기서 당신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회사가 기기 개선을 도울 이유는 없죠. 제품을 샀으니까요. 그들이 새 기기를 팔려고 제품을 개선한다면 그건 그들 사업이지 당신 일이 아닙니다. 데이터 공유로
그들이 수익을 내고 제품을 개선하게 돕는 셈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개발 권한입니다. 사실 3가지 정도 항목이 더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녀 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토글을 눌러 활성화하고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폰트는 2가지 옵션만 제공되며 설정이 완료된 후에 더 많은 폰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주로 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런처 설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이 홈 화면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의미합니다. 클래식 옵션은 아이폰처럼 모든 앱이 홈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이고 아니면 업드로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업드로어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제스처와 버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제스처를 계속 사용할 겁니다. 또한 제스처에 대한 추가 설정은 따로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이드바를 없애고 싶으시다면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최근 앱 레이아웃 등은 모두 본인 취향에 따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옵션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애플리케이션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이전 기기에서 이 기기로 데이터를 옮길 때 사용할 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앱은 구글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2번째 페이지의 시스템 앱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미무범 마이무버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옮길 때 사용하실 앱입니다. 만약 이전 기기가 샤오미라면 이미 그 폰에도 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삼성과 같은 다른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삼성에도 이와 비슷한 자체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을 사용해서 이 기기로 데이터를 옮기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이전 삼성 기기의 미무번 마이모버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앱을 열어서 두 휴대폰을 연결한 뒤 어떤 데이터를 이 폰에서 이쪽으로 옮길지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기기 사이에 핫스팟이 생성되어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정말 빠르게 옮길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긴 설정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